밤 11시, 내일을 위해 맞춰둔 취침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알람을 끄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5초 후 다시 들어올립니다. 인스타 스토리 하나만, 유튜브 쇼츠 하나만, 카톡 한 번만 확인하고, 그리고 시계를 보면 새벽 1시입니다. 이게 의지력 부족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못 놓는 이유를 빛의 과학과 행동심리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드립니다. 밤의 눈은 낮의 눈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 망막에는 빛의 밝기를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실내 조명 정도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밤의 눈은 빛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낮에는 무시할 수 있던 밝기도 밤에는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취방 천장등 켜놓고 침대에서 노트북이랑 폰을 번갈아 보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뇌는 밤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밤만 맞습니다. 짧은 파장의 빛이 각성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색보다 밝기입니다. 따뜻한 색 조명이라도 밝으면 뇌는 각성합니다. 나이트 모드를 켜도 화면 밝기가 높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감각부터 잡아볼게요. 촛불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고작 몇 럭스 수준이에요. 반면 실내등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일반 가정 천장등이나 스탠드는 수백 럭스까지도 올라갑니다. 촛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그 차이가 밤에 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밝기가 색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밤의 밝은 빛이 구체적으로 뭘 방해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먼저 서카디안 리듬. 약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수면, 체온,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게 이 리듬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 리듬의 핵심 신호 중 하나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뇌의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저녁 시간대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밝은 인공 조명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새벽 2시까지 밝은 방에서 폰을 보다가 눈을 감아도 머리가 멍하고 아침에 알람을 5번 미루게 되는 경험.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수면 과학에서는 밤에 밝은 인공 조명을 피하라는 원칙이 기본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밤이라고 하면 대체 몇 시부터? 가 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빛 최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내 취침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 밝은 빛을 줄이는 겁니다. 12시에 자는 사람이면 밤 10시부터, 1시에 자는 사람이면 밤 11시부터. 중요한 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내 리듬에 맞춘 구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야근하는 날,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는 날. 그런 날에도 밝기를 한 단계 낮추고 머리 위 조명만 끄는 것. 그것만으로도 멜라토닌이 올라올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머리 위 조명을 강조할까요? 빛 최소 구간에서 가장 먼저 끌 조명은 뭘까요? 머리 위에서 방 전체를 밝히는 조명입니다. 즉 천장등.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밝기라도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부광,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빛은 망막을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천장등이 눈의 낮 신호를 가장 비슷하게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룸에서 방 전체를 밝히는 형광등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면 빛 최소 구간이 시작될 때 그 머리 위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눈높이 아래에 위치한 간접 조명, 작은 스탠드, 테이블 램프, 빛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바꾸는 것. 빛 최소 구간의 가장 쉬운 첫 번째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오늘 밤 바꿀 건 의지가 아니라 조명 위치입니다. 30초 안에 전체 프로토콜 드릴게요. 그 전에 빛 말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빛과 생체시계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빛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못 놓는 데는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성 취침지연입니다. 영어로 리벤지 배드타임 프로크레스터네이션. 낮 동안 일, 공부, 관계의 시간을 쏟고 나면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이 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감각. 이걸 포기하기 싫어서 잠드는 걸 미루는 겁니다. 퇴근하면 밤 9시, 씻고 밥 먹으면 10시. 진짜 내 시간은 지금부터잖아. 이 생각이 스크롤의 시작입니다. 이건 자기관리 실패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자기 삶의 통제권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밤에라도 그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다음 날의 통제권까지 빼앗는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 다음 날 피로, 또 밤의 보상, 반복. 낮 중에 15분이라도 완전한 내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 보세요. 점심 후 산책 15분, 퇴근 후 카페에서 멍하니 앉는 10분. 작아도 됩니다. 낮에 충전된 자율성이 밤의 보복 욕구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심리 구조는 변동 보상 루프입니다. 보상 루프. 어떤 행동 뒤에 보상이 따르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심리 구조입니다. 스크롤의 핵심은 변동에 있습니다. 매번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10번 중 9번은 별로인데 한 번 기대 이상의 콘텐츠가 뜹니다. 그 한 번이 다음 스크롤을 부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행동을 가장 강하게 유지시키는 원리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밝기 최대로 두고 릴스를 넘기다 보면 눈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상태가 됩니다. 눈의 피로와 뇌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플랫폼들은 이걸 알고 있고 알고리즘은 이 구조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중독적 설계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앱이 계속 보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FOMO와 불안 완화입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거나 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 왔을까? 다들 뭐 하고 있지? 폰을 확인하는 순간 불안이 잠깐 줄어듭니다. 확인 안심. 이 회로가 반복되면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잠자리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변동 보상이 스크롤을 유지시키고 FOMO가 폰을 내려놓지 못하게 잡아둡니다.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마찰을 만듭니다. 잠자리에서 폰을 팔길이 밖에 두세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으면 의식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팔길이 밖, 가능하면 방 반대편. 일어나서 가져와야 한다는 마찰 하나가 자동 스크롤을 끊어줍니다. 과학을 알아도 심리를 이해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실행할 프로토콜 3가지입니다. 효과가 큰 순서대로 갑니다. 1순위, 머리 위 조명 끄기. 빛 최소 구간이 시작되면 천장등부터 끕니다. 눈높이 아래의 간접 조명이나 작은 스탠드만 사용합니다. 스탠드가 없으면 천장등 밝기를 가능한 최소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순위, 화면 밝기 최소화. 나이트 모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면 밝기를 가능한 최저로 내려주세요. 밝기가 색보다 중요하다는 걸 오늘 기억해 가는 겁니다. 3순위, 폰 위치 바꾸기. 잠자리에 누울 때 폰을 팔길이 밖에 둡니다. 충전기를 침대 반대편 콘센트에 꽂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알람이 걱정되죠. 그 위치에서도 알람 소리는 들립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밤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3가지 다 못하겠으면 1순위 하나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젯밤보다 10분만 빨리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인드 스낵스 3일 실험을 제안합니다. 3일 동안 이것만 기록해 보세요. 1. 머리 위 조명을 껐는지. 2. 스크롤을 시작한 시간. 3. 실제로 눈을 감은 시간. 3일이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건 2가지입니다. 1. 밤의 빛이 왜 위험한가 밝기 방향, 멜라토닌 억제. 2.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심리 보복성 취침지연, 변동 보상, FOMO. 스마트폰을 못 놓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심리가 만들어낸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환경을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대신 세팅을 바꾸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실험입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시도가 다음 시도를 만듭니다.
오늘 밤 체크리스트 중 딱 하나만 해보고 내일 아침 몇 분 빨리 잠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